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2년 10월 7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빅스텝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이 확실히 되면서 이번 주도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세종의 낙폭이 여전히 압도적인 가운데 인천, 대전, 경기, 대구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8로 지난주 85.9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이 가까우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우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는 2019년 10월 이후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즉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매물은 많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진공 상태라는 거죠. 다양한 원인 중에 최우선은 치솟는 금리입니다. 늘 그렇듯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서울을 참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중심이자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에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서울도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의 하락률이 압도적인데요. 소위 영끌을 했던 무주택자들이 금액상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락장에 전혀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급하락하고 매매 거래는 성사가 잘 되지 않자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부담부 증여에 의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탈세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편법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매매를 포기하고 가족 간 증여나 교환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까다로운 일이다 보니 가장 쉬운 선택은 역시 임차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전셋값 주간 변동률을 보면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과 학군, 교통을 따라 자연스럽게 상위권 입지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기존 주택에 그냥 눌러앉아 사는 걸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4월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8월에는 52.9%로 확대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전세제도 보유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월 렌트화로 전환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전국 전세 매물을 보면 광주의 증감률이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데요. 전체 물량을 보면 광역시 및 인구와 비례해서 특별히 공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1년 전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수급 불균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겠죠. 전세 물량 증가가 전국적인 가운데 특히 수도권 전셋값은 올 1월 말 하락 전환한 뒤에 36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신규 공급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 수요가 줄어들고 월세 전환 및 매도 포기 후 전세로 포지션을 바꾸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신도시도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분주했을 전세 시장이 시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현재 다산 신도시 국평 전세가는 작년과 올 초만 해도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사이에 형성되었던 것이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2년 전 5억 원대 전세 계약을 하고 만기가 돌아온 집은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주변에 행복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내년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미래의 대중교통 개선은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전세는 직접 거주하는 미인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 이후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는 일단 지하철이 개통하면서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기존 경의중앙선마저 도보 접근이 불가능했던 도시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 서쪽을 제외하게 됐을 때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내에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외에 다산 신도시는 주거 환경 면에서는 신도시 특유의 쾌적성과 빠른 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함까지 무장한 곳입니다. 지하철 개통은 매매가는 별개로 치더라도 전세가 상승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부동산 상황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전세금은 잠시 맡겨놓는 돈이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면 살기 편한 동네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서울 동남부 출퇴근자들의 선택지로 경기권에서는 위례 신도시 다음으로 미사 강변도시와 견주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2022년 10월 첫째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표를 보실 텐데요. 작년까지는 하락단지 없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이제는 상승단지 없이가 당연시 되는 요즘입니다. 총 3개의 단지의 KB 시세가 하락을 하였는데요. 먼저 KB 시세표를 보시죠. 대비 25% 내려간 매물이 실거래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급급매 물건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진건지구 구평은 이제 7억 원대 중반에도 계약이 되고 지금 지구는 6억 원대 후반에도 몇몇 물건이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지만 강남권 일부를 제외하면 서울과 수도권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단지의 신고가가 10억 원을 넘어갔던 작년을 생각하면 7억 원은 그야말로 하락의 마지노선입니다. 이 가격대가 무너질지 알 수는 없지만 매수 대기자라면 진입하기에 참 좋은 지점입니다. 얼마 전 마석 빌리브 센터 하이 국평 분양가가 6억 원대 중후반대였습니다. 인건비 및 각종 원자재 값 상승으로 왕숙 신도시 분양가도 5억 원 중반대로 예상을 하는데요. 다산 신도시 시세가 더 내려간다면 3기 신도시는 당연히 미분양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매주 시세 변화를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비단 부동산뿐 아니라 주가도 물가도 하다못해 원달러 환율마저도 무엇 하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지금 상황이 많이 우울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 유퀴즈 온도블럭에 바른생활로 유명한 박은빈 배우가 나왔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노력을 게을리지 않은 그녀의 명언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제목이 여기까지인걸요. 이런 말보다는 훨씬 나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그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